안녕하세요.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제12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이 세계를 해석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파충류 외계인 종족 랩틸리언들이 지구의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스 같은 비밀 결사 조직들을 내세워서 세계 정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류를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reptilian들은 고대 그 수메르 신화를 보면은 인류를 창조한, 유전공학으로 창조를 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한 목적은 인류를 노동자로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인류에 의해서 고대 문명에서 신으로 떠받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이 바로 이 reptilian 종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이 이 정도로까지 이제 굳혀지는 데는 그 제카리아 시진이라는 사람이 수메르 신화를 분석하면서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부터 확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건데, 그래서 저도 역시 수메르 신화, 그리고 아메리카의 그 퀘차코아틀 신화, 그리고 중국의 그 복희 여화 신화,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나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 이론에 대해서 파헤쳤죠. 그래서 상당히 신화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론을 상당히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이론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reptilian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꼭 틀린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니비루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니비루가 이제 인류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행성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제카리아 시친이 얘기한 건데, 니비루라는 행성이 있어서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으로 존재하면서 3600년 주기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돌고 있는데 지구에 근접할 때가 뭐 2012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류 종말을 한다, 그런 이론이 널리 펴졌습니다. 2012년에 니비루가 지구에 접근을 하면서 지구 종말을 이끈다. 그런데 종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니비루 행성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이 니비루 행성 같은 행성을 발견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플래닛 X, 그러니까 행성 X로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니비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래닛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우주 망원경으로 이렇게 봐도 검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비루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의심스러운 행성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발견이 안 된 행성이죠. 아직 발견이 안 된 행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발견이 안 되냐면은, 원래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니비루는 현재 물리적인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행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제가 니비루는 이게 뱀의 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니비루는 뱀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란 뱀의 알을,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에서 얘기하는 니비루라는 말 자체가 동그란 뱀의 알을 뜻하는 거다라고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카리아 시친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잘못했다 잘했다 볼 수는 없지만 현상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행성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언어적인 그 유출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밝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배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옴파로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하나의 그 알이 있어요. 이 알. 그래서 이 알이 바로, 요게 바로 니비루다라고 죠. 이게 바로 니비루예요, 니비루. 그러니까 이게 12번째 행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말로서 존재하는데, 네? 그래서 그 수메르 신화에서 그 마르둑, 그 신들의 왕인 마르둑을 보통 부를 때 벨 마르둑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벨 마르둑은 바빌로니아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빌론에 만신전에 있어서 신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왕. 벨말둑이. 벨말둑의 지시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거로 나와 있죠. 인류가. 근데 이 그 벨이라는 말이 바알에서 온 말이다라고는, 바알이라는 말이다. 이게 원래 바알에서 온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이 바로 불타는 알이다라고 제가 해서 불타는 알이라는 표현인데, 바알은 불타는 알.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 불타는 알을 뜻하는 거고, 바알. 그러니까 벨이라는 말이 불타는 알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벨, 바알 이게 같은 말이고, 우리가 바빌로니아니까 바빌로니아는 뭐예요? 바비로잖아요. 바빌로는 바비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비루라는 것은 불타면서 빛을 발하는 배말이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불타는 배말. 그래서 바빌론은 바비루에서 온 말로 불타면서 빛을 발하는 배말. 그래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말은 불타면서 빛을 발하는 배말을 뜻하는 배말의 제국을 바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나 신바빌로니아의 그 수도 이름이 바빌론이었죠. 바빌론이라는 수도. 그러니까 이 배말을 뜻하는 배말, 불타는 빛나는 뱀의 알의 도시. 그게 바로 바빌론. 그게 바빌로니아의 수도. 거기에 바벨탑이 있다. 거기에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뭡니까? 바벨이니까 불타며 빛나는 뱀의 알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벨 말둑의 신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바벨탑 상층부에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 이쪽 그 바빌로니아 쪽에서는 이 지구랏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수도에 있는 바빌론에 있는 그 지구랏이 사실은 바벨탑을 형성해 놓은 건데, 이 바벨탑, 이게 이제 바벨탑인데, 바벨탑에 형성해 놓은 이 지구랏, 그래서 뭐예요? 계단형 피라밋이라고 볼 수 있죠. 계단형 피라밋. 계단형 피라밋으로 표현되는 요 지구랏,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맨 위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얹혀져 있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바로 벨마르둑의 신전이에요. 이게 벨마르둑.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바빌론에서 모셔지는 벨마르둑. 이게 신전이다. 이게 신전. 그래서 바로 요 신전 안에 바로 바벨, 바로 뱀알이 모셔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알, 바벨.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 알이 그럼 벨마르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벨마르둑이라고 왜 부르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는 그 이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여기는 뱀의 알이 여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 알이 거기서 자라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뱀 알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뱀 알이 있다. 그래서 뱀 알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탑. 뱀 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뱀 알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이 reptilian 종족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물체라는 거죠. 알이라고 하는 거죠. 뱀알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뱀의 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요런 형태의 뱀의 알을 지구라세 바벨탑 거기에 상층부에 벨마르둑 신전에 안에 모셔놨는데, 이것이 이런 형태의 뱀알을 사실은 모든 인간 안에 이 뱀의 알이 작동을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인류를 창조할 때에,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니비루라고 하는 거죠. 니비루. 그러니까 니라고 하는 것은 너다, 님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상체, 어떤 대상에게 비루가 바로 뭐냐면 빛나는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비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알이다. 그런데 그 니비루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체에 심겨진 뱀의 알을 니비루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니비루가 뭐냐면은 인간이 창조가 될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 각 사람 몸에 뱀 알을 심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reptilian 파충류 종족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 안에 뱀알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각 사람 몸 안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손을 계승할 때에, 자식을 낳고 할 때에, 이 각 사람, 자식에게도 자동적으로 뱀알이 생성되게 해놨어요. 후손들에게도, 각 사람의 후손들에게도 니비루가 생성되게 심어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니비루가 지구 근처에 와서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심어놨고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니비루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니비루 활성화가 일어나면은 뱀의 알이, 그러니까 씨로서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 씨가, 뱀의 알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활동을 시작하면은 그 주기가 3600년이래요. 그 주기가.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심어져 있던 뱀알이 가만히 있다가 3600년, 그러니까 이런 3600년이라는 개념도 수메르 신화에서 상징적 개념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정 주기가 오면은 그 뱀알이 활성화가 되게끔 조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심어놨다는. 그래서 인류가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계속 이렇게 계승이 될 때 이 뱀알도 계속 흘러가서 여러분 몸에도 지금 뱀의 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뱀의 알이. 그래서 뱀의 알이 니비루, 이것이 뱀의 알인데 그 뱀알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뱀알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어떻게 되래? 여러분 몸에 뱀알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뱀 알 속에서 뱀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이 자라 나온다. 그러니까 reptilian 새끼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ptilian 새끼가 그 알 속에서 뭐만 알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비루 활성화, 뱀알, reptilian 새끼가 몸 안에서 알에서 자라는 활성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reptilian 새끼가 몸 안에서 자라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라 나오는 사람은 이것이 제가 그 reptilian 이 새끼가 여러분의 그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의식,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한다. reptilian 의식, reptilian 지배.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reptilian 새끼가 자라 나오면서 활성화가 되면은 인간의 의식이 자동적으로 reptilian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reptilian의 만약 그렇게 몸에 안에서 활성화된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은 reptilian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루미나티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거죠. 왜 일루미나티예요? 제가 분명히 불타는 뱀의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타는 뱀의 알. 빛나는 뱀의 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일루미나티는 빛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뜻하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제 일루미네이트라고, 여기다 일루미네이트자, 영어로. 일루미네이트라는 말이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이에요. 빛을 비춘다. 이거는 뜻이잖아요. 일루미네이트가.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빛을 비추잖아요.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에서. 그러니까 빛을 방출한다. 그런 뜻이 일루미네이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타는 뱀의 알이라는 말 자체가 reptilian 일루미나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reptilian. 그러니까 불타는 뱀이 바로 reptilian 일루미나티다. 그러니까 불타면서 빛나는 뱀, 이것이 바로 reptilian 일루미나티라는 개념입니다. 일루미네이트는. 그러니까 지금 불뱀이라는, 이게 불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뱀. 그러니까 우리가 reptilian 일루미나티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뱀이죠. 불뱀이다. 그러네. 불뱀이란 뜻이다. 그러네. 그래야지 빛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뱀의 지배를 당하는 자, 불뱀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reptilian 일루미나티들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이 지배하는 방식 자체가 여태껏 여러분이 잘 모르셨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뱀의 알이 있어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불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뱀알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뭐 3600년 죽이다가라는 개념처럼 가만히 있다가 특정 시점에, 그게 201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시점에 그것이 뱀알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촉발되는 거죠. 그 시간 타임에 맞춰서. 그러면 활성화가 된다는 게 불타는다는 거예요. 불타면서 빛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불타는 뱀의 그 알 속에서 뱀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뱀의 새끼가, reptilian 새끼가 자라날 때에, 그때 이 reptilian 새끼가 뿜어내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reptilian 뱀이 뿜어내는 뱀독이 있어요. 뱀독. 그래서 여러분 몸에다가 뱀독을 뿜어내요. 이렇게 자라 나오면서. 그러면 이 뱀독이 여러분의 의식을,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무슨 마약 같은 거 먹고
할 때에 이게 뱀독이 일종의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마약과 같은 물질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뱀독이 여러분 몸에 생성이 되면은 생성되면 어때? 생성되면 이제 여러분의 그 저기 생성되면 이제 신경계를 침투해서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경계를 뱀이라는 게 뱀이 콱 물면은 뱀은 신경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에 침투를 해서 여러분의 그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이 reptilian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뱀이 자라니까 어떻게 돼? 뱀이 사람을 숙주로 삼았잖아요. 숙주로 삼아 자라니까 이건 뭐야? 인신공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종의 기생충으로 생각하면 돼요. 뱀이 이걸 기생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생충들이 어떻게 존재해? 기생충들이 몸 안에서 사람의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그 사람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양분을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사람의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게 인신공양하는 거잖아요. 왜 성장한다 이게 성장하니까 그게 이제 인신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신공양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케찰코아틀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인신공양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뱀의 새끼잖아요. 새끼가 자라나는 걸 상징화시킨 거죠. 이렇게 뱀의 새끼가 자라니까 뱀의 새끼를 자라기 위해서 사람의 새끼를 바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걸로 이제 상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새끼를 바치는 거는 사람의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건 뭐야? 뱀 새끼가 몸 안에서 자라니까 그걸 상징화한 거란 말이야.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 뱀 새끼가 자라는 거를 사람의 아이를 바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찰코아틀에게 바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인신공양 제의를 reptilian 일루미나티들이 뭐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인신공양 제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사람을 갖다 죽여가지고 죽이지도 않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심장을 빼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체가 심장에서 자라나오거든요. 이게 심장에서잖아요. 또 심장에서 자라나와가지고 머리로 뚫고 나오거든요. 머리로 뚫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표현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거냐? 당신 왜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eptilian 일루미나티가 이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reptilian 일루미나티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무슨 베리칩을 갖다가 지금 과학기술 이용해서 베리칩을 한마디로 무선 칩 아니에요? 무선 칩을 몸에다가 심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바코드라고 주로 많이 했는데 바코드는 아니고 그 베리칩 같은 걸 심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컨트롤하는데 어떤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겨진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이론을 내세우잖아요. 많이 하는 게 뭐야?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인간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베리칩을 심어서 컨트롤. 그래서 이걸 뭐 666이다 이게 뭐 666이다 이렇게 하는데 666은 맞아요. 666이라는 개념이 틀린 거는 아니고 베리칩을 심어서 컨트롤하는 이 베리칩이 이것도 벨이잖아. 벨칩이잖아. 벨칩이 배말이야. 이게 배말.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라는 거 배말이지 배말.
그러니까 베리칩이라는 게 배말을 심었다는 거예요. 배말을 심어서 컨트롤한다는 뜻이야. 세계 단일 정부가.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계 단일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인간이 창조가 될 때에 베리칩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존재들이 뭐 멍청하게 그 베리칩을 만들어서 일일이 심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한다면은 요즘 그 저 코로나19 같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하죠. 코로나19 같은 거 어때요?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유전 코드를 심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하는 게 뭐예요? 유전 코드, 자기 유전 코드로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전 코드에 어떤 무선 기능이 작동이 되게끔, 예? 이렇게 베리칩 작용을 할 수 있게, 한마디로 이 베리칩이라는 그 뭐 무생물체, 그게 칩을 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유전 코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벌레를 심을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벌레칩을 심는다. 살아있는 벌레칩이 클 필요는 없어요. 작은 현미경으로 보이는 그 유전자, 코로나19 유전자 코드 같은 거, 이런 거로 이렇게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력 부족이야. 제가 볼 땐.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창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자식을 낳을 때 이 살아있는 벌레칩, 그러니까 원래 이 벌레는 그때는 살아있질 않고 그냥 알 속에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활성화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심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활성화가 되면은 reptilian끼리는 서로 통신이 된단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reptilian의 이렇게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reptilian 새끼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딱 그 얘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심각한 얘기죠. 이게 그냥 새로 심은 게 아니고, 원래 심어져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자손으로 계승이 되면서 이게 계속 자동적으로 심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새로 따로 밖에 만들어서 심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룬 reptilian 일루미나티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지배한다. 그거는 뭐냐면은 주로 이렇게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세상의 영웅들은 거의 대개 뭐냐면은 reptilian이 니비루 활성화가 된 사람이, 니비루 활성화가 되어 있는 본인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가문을 이루거나 뛰어난 존재, 세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reptilian 일루미나티 조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는 그 가족,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힘을 합치지 말라고 그러다 힘을 합치지. 그러니까 카르텔을 구성할 수밖에 없네. 카르텔. 그러니까 reptilian 카르텔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구성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창조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가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론이 틀린 거는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니비루가 사실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배말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카레 시친이 수메르 신화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2번째 행성이 아니에요. 12번째 행성은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알을 가리켜서 12번째 행성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게 왜 12번째입니까? 12번째가 아니고 사실 13번째가 되는 건데. 12번째가 되면 이제 13번째가 나오니까 12번째 행성이라고 그렇게 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일 수 있어요. 수메르 신화에서. 그러니까 제카리아 시친이 수메르 신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태양계 행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수메르 신화에서 얘기하는 이 니비루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뱀알을 뜻하는 거고, 원래 인간의 몸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때가 오는데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꼭 어떤 때, 거의 평균적인 때가 있어요. 보통 그것을 2012년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왜냐면은 지금 이게 황도 그 12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이 밤하늘의 그 별자리들 중에 그 서양 별자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용자리가 있어요. 용자리.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건 용이에요. 용. 한번 드라코니스다 그러는 거예요. 드라코니스. 그러니까 우리 고대인들의 고대인들의 그 천문관이 어떻게 돼? 이게 서양인들의 고대 천문관, 고대의 그 우주 세계를 바라보는 천문을 바라볼 때에 그 우주 중심은 용이 있다라고. 우주 중심에 용이 있어요. 드라코니스. 용자리가 있다고. 용자리. 그걸 드라코니스라고 그래요. 용자리. 그래서 용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자리예요. 용자리. 그래서 용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S자로 있어요. 이렇게 S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용자리가. 그리고 이 용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용자리의 꼬리가 이렇게 북극성을 휘감고 있어요. 북극성을. 그러니까 작은 곰자리를 용자리가 이렇게 꼬리를 휘감고 있어요. 별자리가.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2012년에 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별자리가 양자리부터, 자, 이렇게 이제 이 날짜로 보면은 우리가 이 용자리가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 여기 카프리코누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바다 염소 자리가 주로 동지를 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 바다 염소 자리부터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바다 염소 자리잖아요. 바다 염소 자리에서 이렇게 쭉 1년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원래 황도 12궁이었어요. 황도 12궁이었는데,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카리아 시친이 얘기하는 12번째. 그렇죠. 12번, 12황도. 그런데 12황도였는데, 그 개념이란 얘기죠. 여기 12황도에 각 행성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금성, 화성,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명왕성, 금성, 수성, 태양, 달, 수성, 금성,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지배 행성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스트롤로지라고 해서 점성학이에요. 점성학. 그러니까 이게 수메르 신화가 점성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현상적인 태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점성학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중심에는 용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원래 이 바로 궁수자리 다음에 정갈자리였는데, 지금 뭐냐면은 12개였는데 요 뱀주인 자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뱀주인 자리가. 요 자리가 13번째로 들어왔어요. 요 뱀주인 자리가 원래 없었는데, 이게 없었고, 이게 12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였잖아. 12개였다가,
바로 여기에 뱀주인 자리가 언제 2012년에 들어온다 그런 게 뱀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뱀이. 그런데 이제 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뱀이 시작되는 거지 이때부터. 이때 2012년에 그 점성에 관련된 이 황도대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13황도대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번째가 아니라 13번째로 13개, 그러니까 13번째 또 하나를 여기다 끼워 넣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그 12황도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벌어졌거든. 이 거리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죠. 기능적인 하늘을 보니까 12황도가 이렇게 딱딱딱딱 같은 크기로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이 시대 구성을 할 때 여기 한 바퀴가 도는데 25,920년이 걸리거든요. 20년이 걸리는데, 그럴 때에 요 하나가 2160년에 원래 합당되는 거라. 2160년. 그러니까 요 하나의 황도대를 2160년에 할당했는데, 이게 하나가 딱딱 크기가 거의 길이가 비슷하게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60년을 하게. 근데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요 구간에다가 뱀자리를 넣었다 이거예요. 뱀자리. 그래서 뱀자리. 그러니까 뱀주인 자리.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뱀주인 자리. 근데 이 뱀주인 자리를 뜻하는 게 뭐냐면은, 뱀주인 자리가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 의사 중에 서양 의사들이 되려면 서양 애들은 선서하는 게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족격인,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뛰어났던,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도 그 추종하던 그 의사가 있는데, 신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항상 이 뱀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이 뱀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이 뱀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뱀주인 자리, 또 다른 말로는 땅꾼 자리, 뱀을 잡는 땅꾼 자리, 땅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뱀과 관련된 자리가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뱀주인, 여기다 뱀, 그렇죠. 여기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르는 뱀을 타고 올라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존재가 아스클레피오스에 올라타고 있다. 뱀주인 또는 땅꾼이 올라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형태 자체는 이렇게 되는 뱀을 올라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요게 상징 심볼이에요. 상징 심볼. 요 뱀주인 자리가 2012년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얼추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원을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360도라고 그래요. 360도. 360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600년. 그게 3600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3번째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12개로 나눠진 게 13번째로 들어왔잖아요. 12번째가 아니라 사실 13번째 전혀 새롭게 이게 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3600년 주기. 뭐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신화적, 그러니까 고대 수메르 지역의 점성술사들이 어떤 신화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시는, 그거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이런 거를 거기다 써놓은 거죠. 그걸 이제 제카레 시즌이 보니까 실제로 뭐 태양계 12번째 행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니비루 배말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활성화가 돼서 지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이제는 만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이렇게 그 여기 보면 여기 이뭐 리들리 스콧이 만든 영화가 시고니 이버가 나오는 시고니 이버가 여자잖아요, 여자. 시고니 이버. 그 시고니 이버의 그 엘리언 시리즈가 있죠, 엘리언 시리즈. 그 다음에 요 시고니 이버의 엘리언 시리즈와 같은 리들리 스콧이 만든 시고니 이버 엘리언. 그 4편까지 나왔나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시리즈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이게 다 뭐예요? 리들리 스콧이 주로 감독하던 그 영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나중에 이 그 시고니 이버의 그 에일리언 시리즈 시고니 이버가 이 주인공을 한 이 여성이 주인공을 한 아주 유명한 여성이죠.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한 이 에일리언 시리즈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여자가 엄마가 돼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엄마가 돼서 엘리언을 출생시킨다. 포유류와 같이 그냥 단순한 알이 아니라 포유류와 같이 몸 안에서 이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전공학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언의 유전자와 시고니 이버의 유전자를 합한 그 여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성체 에일리언에서 이 새끼 에일리언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끼 에일리언이 태어나가지고 이 시그니버를 자기 엄마처럼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신화적 상상력, 그게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reptilian 일루미나티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시그니버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마치 여러분의 몸 안에서 랩틸리언이 자라서 나오는 걸 표현해준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어떻게 돼? 여러분들 엘리언 커버넌트라고, 이게 리들리 스콧이 만든 이 영화들이 결국 그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고,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는데, 그럼 도대체 에일리언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엘리언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엘리언 원래 시고니 이버 시리즈 그 엘리언 시리즈의 그 엘리언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에 대한 거를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만드게. 이 거버넌트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근데 프로메테우스의 영화에 따르면은 결국 뭐가 되면 이 에일리언은 그러니까 이제 시고니 이버에서 출연했던 에일리언은 원래 그 인간의 여성의 몸에 에일리언의 씨를 넣어가지고 유전공학적으로 씨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빗이라는 여기 데이빗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데이빗이라는 인공지능 그 체가 그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몸에다가 에일리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 프로메테우스 첫 번째 그 시리즈 첫 번째 나온 거기에 그 고고학 여성 있잖아요. 박사. 그 박사의 몸에 에일리언의 씨를 심어가지고 그 여성의 몸을 이용해서 에일리언을 만듭니다. 이 데이비드 씨. 그렇게 시리즈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에일리언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이게 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화적 메커니즘이 바로 메두사예요. 메두사의 몸 속에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요. 아이가. 그 메두사 시리즈를 다 보면은 그 이치가 똑같은데 이렇게 뱀이 되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뱀을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두사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메두사는 바로 reptilian을 태어나게 하는 태어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reptilian 새끼를 태어나게 할 때 우리가 새끼를 태어나게 할 때 인간은 그 엄마처럼 숙주작용한다는 그런 엄마의 상, 그게 메두사란 말이에요. 메두사. 그 메두사와 같은 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두사와 같은 상으로 인간이 reptilian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reptilian화가 된다.
왜냐면 인간의 몸속에서 reptilian의 새끼가 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reptilian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서 reptilian이 자라면 내가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reptilian이 되면서 내 머리에 이렇게 뱀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머리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와서 머리를 깨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렇게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게 이렇게 이게 메두사 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이게 뭐, 이 메두사가 뭘 표현한 거냐? 바로 인간이 reptilian화가 되면서 인간의 몸속에서 reptilian 새끼가 태어나는 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인간의 상을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비루가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메두사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reptilian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reptilian의 독에 의해서 당해가지고 reptilian 새끼를 키우는 숙주작용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실은 메두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 같지만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일리언 시리즈, 시고니 이버가 주인공을 한 에일리언 시리즈와,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시리즈, 바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거버넌트라고 하는 그 프로메테우스 시리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도 시고니 이버에 여기 나오는 게 배말이잖아요. 배말. 이게 배말들이잖아요. 이게 배말들이잖아요. 이 배말에 있는 이 뱀이 요거를 다 어때?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심어가지고 사람 몸을 숙주를 해서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이 배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거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 거버넌트, 우리가 이제 거버넌트라고 하죠. 에일리언 거버넌트라고 그래요. 에일리언 거버넌트 시리즈는, 프로메테우스 두 번째 시리즈 뭐예요? 에일리언 거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신과 인간의 계약. 자, 신과 인간의 계약은 뭐다? 신이 reptilian이죠. 그렇죠. reptilian, 파충류 외계인들이 신이잖아요. 그 신들이 인간을 창조를 해서 번성을 시킬 때에 너희 몸에다가 배말을, reptilian을 심어서 키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같이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그 안에서 그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어떻게 쓴 거냐면은 배말을 심는 걸로 계약을 한 것이라는 거죠. 배말을 심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몸에 배말을 심는 것으로서 신과 인간의 번성에 대한, 번영에 대한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계약서가 배말이라고 하는, 그 도장이 배말이다. 그 약속의 증거가 증거물로 삼은 것이 reptilian이 사람 몸에다가 배말을 심어 놓은 것이, 그게 약속의 증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reptilian들이 번성하게끔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변성을 통해서 reptilian이 번성을 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번성을 통해서 번성한다고 하는 거죠. 인류의 번성을 통해서 reptilian들이 번성한다. reptilian 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대의 신들이 번성하게 하는 이 틀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뭐냐면, 인간의 번성은 거의 다 했고, 인류의 번성은 끝났고,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reptilian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reptilian 번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인류의 번성이 끝났다는 건 인류는 종말을 하고 인류를 숙주로 삼은 reptilian들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다라는. 그게 인류 종말론의 원래 이게 인류 종말론의 reptilian 일루미나티의 원래 기본 골격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황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그 뱀알에 대해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인도신화 그리고 이집트신화를 통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이 이론을 제가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